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트럼프가 바쁜 것 같아요. 바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안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또 미국 밖에서는 이제 시진핑과 회담을 갖게 될 건데 그 안에서 논의가 정말 많이 될 게 많잖아요. 저희가 뭐 관세 얘기도 했고요. 전문가님 히토류 설명도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 모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금요일 날 쉬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시진핑과 통화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현금으로 매도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다행히 뭐 90분 동안 통화를 했고 또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런던에서 이제 만나서 회담을 한다고 해요. 그때 나왔던 그 피터 나바로부터 뭐 쭉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미국 중국이 다시 만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히토류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때도 히토류 때문에 좀 미국이 급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결국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요청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쵸. 중국도 급하니까 그거에 응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미리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의 뉴스에 휘둘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뭐 이제 런던에서의 무역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쉽게 예상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겁니다. 이제 오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 런던에서 무역회담이라고 나오죠, 이제는. 네, 무역회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중국이고요. 여기가 미국입니다. 네, 이렇게 협상을 할 텐데 미국이 중국에다 원하는 건 뭐냐? 히토류 더 줘. 네, 히토류밖에 없어요. 히토류 때문에 지금 협상이 계속해서 미국이 빠르게 끝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그러면 미국에다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과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중국이 미국에다 원하는 건 과연 뭘까요? 관세, 세율 낮춰줘? 이걸까요? 세율 낮춰줘?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세율은요, 중국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30%에서 뭐 15%로 낮춰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에다 얘기하는 건 반도체 규제 풀어달라. 네, 반도체 규제 풀어달라예요. 이걸로 거의 확정이 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조를 했고요. 이래서 뉴스를 100% 믿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뭐가 팩트인지는 아셔야 돼요. 히토류 아셔야 되고 여기 보시죠. 중국은 히토류 수출 대가로 반도체 등 기술 관련 수출 재개를 요구할 듯. 이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관세로 세율을 좀 낮춰주세요. 이거는 중국에서 해도 먹힐 말이 아니고요. 현재 엔비디아에서 뭐 H20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의 현재 EUV 장비 뭐 이런 장비들을 중국에서 반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아마 풀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미국과 중국이 충분한 합의점을 찾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런던에서 무역회담을 한다라는 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보통 이렇게 큰 나라들 세계 1위와 2위가 만나는데 어느 정도 사전 협의는 다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만났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자, 히토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저번 시간처럼. 거기서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 수출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중 간의 회담이 런던에서 열려서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으면 이게 아니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의 키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자,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은 히토류에 테마가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 히토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제가 종목명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히토류를 대체하는 대체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진짜 우리나라 시장의 현실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히토류에서 관련이 있는 종목은 이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이 전문가님, 현대 BNG 스틸은 철강주 아닌가요? 철강주라고 생각하는데요. 할 수 있는데 철강주 맞습니다. 현대 BNG 스틸은요, 주로 80%는 철강을 생산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왜 히토류 관련된 종목일까요? 현대 BNG 스틸이
지분을 50% 넘게 50% 이상 가지고 있는 성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성림 첨단 산업. 이 회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회사는요, 비상장 주식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뭘 하냐? 국내에서 유일하게 히토류를 수입하고요. 거기서 제조하고 포장까지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히토류를 그냥 테마성으로 풍기는 게 아니라 성림 첨단 산업은 실제로 수입해서 제조해서 포장까지 하는 이 모든 원웨이의 제조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게 국내 유일하게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최대 지주가 누구라고요? 현대 BNG 스틸. 그러면 히토류가 이번에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코멘트가 나오고 조금 잠잠해지어서 현대 BNG 스틸이 주가가 안 갈지언정 결국에는 미중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끝나진 않거든요. 쉽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워낙에 싸움이 크게 붙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자존심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 히토류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현대 BNG 스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이 장기 이평선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주가의 변동이 평소에는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주가의 변동이 있냐 없냐는 어디서 판단하냐 이런 식으로 단봉들이 많다라는 건 하루에 많아봤자 3% 정말 많이 올라봤자 5%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삼성전자랑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런 식으로 평소에 주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대 BNG 스틸이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 한 번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거래가 붙어주면 거의 상한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히토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나오고 뭐 중국이 원래 히토류를 이번 협상 때 주기로 했는데 또 안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여기 적어놨었는데 여기 SNS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현대 BNG 스틸은 아까 말씀드렸던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고요. SNS텍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 반도체. 반도체. 전문가님, 반도체 종목은요. SK 하이닉스도 있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H22 수출 재개가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동진 세미캠, 뭐 이런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많은데 왜 하고 많은 종목 중에 SNS텍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중국 관련된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SNS텍이 대장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만약에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수출을 어느 정도 열어주잖아요. 근데 100% 열어주진 않을 거예요. 완성된 칩을 어떻게 또 입점을 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SNS텍을 그럼 왜 집중을 해봐야 되냐? 일단 중국 반도체 쪽에 매출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왜 집중을 해봐야 되냐? 자,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이 들여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마 수출 양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국은 거기서 뭘 하냐면요. 그 반도체를 쓰지 않고요. 엔비디아 반도체를 쓰지 않고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복제하는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복제할 때 SNS텍의 장비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SNS텍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제가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지분을 8%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펀더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겠죠.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2대 주주예요. 여기서 한 플러스 한 14% 정도만 더 만약에 획득하면 최대 주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최대 주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됐죠? 지금 뭐 로봇에 대해서 별다른 퍼포먼스가 없는데도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 됐다 그래서 연상한가 올라가 버렸죠. 이러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갖고 있는 반도체 부품 회사 중에서는 저는 가장 유명하다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아까 보여드렸던 현대비엔지스틸보다는 이 친구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정석적으로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차트예요. 보시면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갔다 또 조정, 올라갔다 조정, 올라갔다 조정 또 올라가죠. 근데 보통은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쭉 이런 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나 조방원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좋긴 한데 우리 개인 투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은근히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요렇게 정배열. 5일선부터 61선, 121선, 201선까지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 정배열의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까지 남아있다. 충분히 추가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중국 관련된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SNS텍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런던에서 미중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런 걸 하는구나라고 끝나지 마시고요. 조금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